지난 관계로 다음 강의로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질문은 휴식 시간 이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도입되는 신약과 그다음에 신약 도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의 최석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크게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의 최석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 가지 유해병 신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약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답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일단 강의하기 앞서서 말씀드릴 건 이제 어떤 회사나 이런 COI는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약제는 첫 번째로 알브리오자라고 하는 AMX0035가 이제 개발된 아미렉스 회사에서 개발된 약이고요. 바이오젠에서 개발된 10% 약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해병 약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보면은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NEJM이라는 가장 유명한 저널에 발표된 것인데, 이게 이제 AMX0035 업체고 137명 환자가 89명, 대조군 48명이었습니다. 약제를 적용시켰더니 아까 전에 한 48.50점 정도가 만점이고 0점이 사망자인데, 한 달에 떨어지는 점수를 비교해봤더니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1.24점, 그렇지 않은 환자는 1.26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분을 비교를 했고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약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거는 진행 속도는 지연을 시키는데, 그럼 이 약제가 정말 생존 기간까지 연장시키는 걸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여전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는 사실은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완전히 입증하기 전에 이미 승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옛날에는 진행 속도를 지연시켜야 하고 생존 기간까지 연장을 했어야지 승인이 됐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연구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떤 환자가 이제 생존 기간에 엔드포인트까지 다다를 때까지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제가 승인되기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약제는 2년 후인 2022년도에 여러 가지 분석법을 해가지고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이런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보이기 전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시험에서 미국에서만 시행된 연구였고요. 25개 기관에서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진행 중인 국가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써놨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9개 센터에서 시행되었고 환자 등록 자체는 664명 마무리가 되었고, 이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하면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릴리브리오라는 이름으로 승인이 되었고, 캐나다에서는 알브리오자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국가에서는 처방이 되어서 처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제를 어떻게 하면 도입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국희귀약품 센터를 통해서 도입해봤어요. 요거를 서류를 서류는 사실 저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야 하긴 하는데 과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통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도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메일 보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00명 정도 환자가 있고 처방을 하고 싶다. 희귀약품 센터를 통해서 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라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문의 설명 PDF 파일로 한 2-3장 분량의 답변을 보내왔고 그 일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알비오자를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이고 이거의 개발한 미국에서는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메일의 이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약제는 맨 처음에 아까 미국에서만 임상 승인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인증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EMA라는 데에서 심사가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이제 듣기로는 유럽은 미국이나 이제 북미 대륙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컨저버티브한 좀 깐깐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 단계에서는 유럽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떠한 얼리 어세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러한 시도들이 진행 중인 의료 피닉스 트라이얼이 임상 3상 시험인데 이 절차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아밀릭스 제약회사에서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지만 그래서 다음에도 정말 그러냐 다른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또 자꾸 메일로 귀찮게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이거 한 달 전이긴 한데 EMA는 유럽의 심사였고 아밀릭스 약제에 대해서 허가 심사를 중이긴 한데 여러 가지 메이저한 오브젝션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23년도 초에 유럽에서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EMA에서 이제 이런 오브젝션 의견을 몇 가지를 내놨기 때문에 아밀릭스에서도 이런 오브젝션 의견에 대해서 회사의 나름대로의 디펜스를 해가지고 올해 여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올해 3분기가 넘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밀릭스 약제는 임상 2상 시험은 북미 대륙에서만 진행이 되는 약제이고 그 이외의 국가 다른 인종에서는 밸리데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될 당시에는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밝혀졌지만 현 단계에서는 서바이벌 생존 기간까지 늘리는 것으로 입증이 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3상 임상 시험은 그 이외의 국가에서까지 수행이 되었으나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여전히 이제 동양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귀약품센터에서 어떤 답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3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다른 인종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가 진행 중이고 서바이벌 밸류까지 들어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제 뉴덱스타랑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밀릭스라는 약제가 이제 국내 도입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약제이고요. 이거는 토퍼셈이라고 하는 약제 두 번째 약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오기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럽과는 다르게 동양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전체 뇌계획 환자의 5%이고 가족력이 없는 환자는 95%인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빨간색이 SOD1, 30%에서 SOD1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변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도 1에서 2% 정도는 SOD1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토포센 자체는 SOD1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를 말하는 문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발로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었는데 한국 환자들이 또 포함이 되었고 아틀라스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뮤테이션을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지만 뉴로필라멘트라고 하는 신경손상의 바이오마커를 쭉 추적 관찰을 하다가 이 수치가 올라가면 그때 투여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발로 트라이얼의 결과인데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키 메시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주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하지 못했으나 여러 가지 2차 분석 결과 지표를 만족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연구가 중단된 건 아니고 증상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빨리 투여를 진행 중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한 달 전에 앞선 그러니까 발로 트라이얼의 결과를 바탕으로 FDA의 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아마도 이제 2차 지표를 여러 가지 만족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한다라는 투표에서 9명이 그렇게 9명 모두가 그렇게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현재 현 단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물론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지만 한 명은 조건이 됐고 이제 절반 1대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퍼센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늘 4월 23일인데 언론에서는 이제 이틀 후에 발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승인은 FDA에서 내리긴 하지만 또 사이언티픽 커미티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이언티픽 커미티의 의견을 받아서 FDA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이언티픽 커미티의 결과를 의견을 100% 존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요약을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밀릭스 약제는 북미 대륙에서는 승인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심사 중이다. 근데 단점은 동양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식약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질의를 진행 중인 과정이고요. 투퍼센 자체는 미국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누막이라는 되게 뼈아픈 실책을 한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교훈을 얻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항상 임상 시험에서 1차 평가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하이그룹 분석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서류를 제출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이언티픽 커미티에서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반대 10명,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근데 이제 승인을 했고 이 과정에서 몇 명은 사이언티픽 커미티를 탈퇴를 하고 몇 명은 뭐 반대 의견을 성명서를 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분석을 해봤더니 63건의 자문위원회 결과 중에서 2건만이 반대하는 약제를 승인을 했었는데 그런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추가 연구 결과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는 결국에 중단돼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퇴출된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제를 승인을 할 때까지 저는 굉장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약제였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기전의 약제가 레카네맘이라는 그 다음에 나온 약제는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나왔고 1차 평가, 지표까지 만족이 돼가지고 지금 좀 순항 중인 약제가 있습니다. 네. 허가 기관에서는 이런 임상 시험에서는 1종목과 2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제일 우려를 해야 하고 아주 깐깐하게 봐야 하는 거는 효과가 없는데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건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허가기관에서는 1.5를 최대한 줄이려는 입장에서 보고 개발하는 입장, 회사의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나온 걸로 굉장히 우려를 이 두 가지 허가기관의 입장과 개발 회사의 입장은 굉장히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잘 저울질을 해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정답은 그 누구도 모르고 FD조차도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의 의견을 이제 자문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또 이제 의견을 받고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조차도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앞서 여기서 뭐 반대를 하는데도 승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교훈들을 얻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밀릭스 약제는 동양인 환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은 연구 개발 측면에서 앞선 좀 따라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팩트 네트워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 그래서 더 임상시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번에 저도 이런 약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처음 겪어보면서 몇 군데 회사에 컨택을 해봤는데 아직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업체는 확인하지는 못했고 협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식약처가 됐든 그 누군가는 한 명은 적극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협회를 통해서 협회가 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라면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